2020년 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주식시장은 한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기존 투자자들이 매도를 쏟아내는 동안 생애 처음으로 증권 계좌를 연 수십만 명의 초보 투자자들이 속속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불과 몇 달 만에 수익률 100%, 200%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주변을 돌아보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는 전기차 관련주로 2달 만에 원금을 2배로 불렸고, 카페 단골 손님은 바이오 테마주로 큰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종목을 선택한 논리를 막힘없이 설명했고, 주변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장은 모두를 천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쌓이자 자신감도 함께 부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봐야지 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늘렸습니다. 나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안다는 확신이 생기면 사람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의 길을 택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성장주와 기술주는 고점 대비 50%, 70%씩 하락했고, 일부 테마주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투자 논리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SNS에서 수익 인증 사진을 올리던 계정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시장이 내려가자 천재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투자 실력이 사라진 걸까요? 2020년에는 천재였다가 2022년에는 바보가 된 걸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수익이 실력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투자에서 운과 실력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투자 세계에는 이런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10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는 내 팔굽혀펴기 덕분에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다고 믿었습니다. 황당하죠? 하지만 대형 상승장에서 수익을 낸 투자자 중 상당수가 정확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상승 에너지를 자신의 능력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바람이 불면 돼지도 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상승장이라는 바람이 불 때 어떤 종목을 사도 오르는 시장에서는 평범한 투자자도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바람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바람의 힘을 자신의 날개로 착각했던 돼지는 바람이 멈추면 그냥 땅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더 높이 올라갔을수록 추락의 충격은 더 크게 됩니다. 이 주제를 가장 깊이 탐구한 사람 중 하나가 레바논 출신의 사상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입니다. 월가에서 옵션 트레이더로 일하다 학자이자 작가가 된 그는 행운에 속지 말아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성공한 투자자 중 많은 수는 실력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운 좋은 사람들이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탈레브는 대한 역사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 단 하나가 실현된 것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대박을 쳤다면 그것은 그 결정이 탁월해서일 수도 있지만 수백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 우연히 운 좋은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볼 뿐 일어날 수도 있었던 다른 수천 가지 시나리오는 보지 못합니다. 탈레브는 이것을 러시안 룰렛에 비유합니다. 6발짜리 권총에 실탄 한 발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살아남았다면 그 사람은 용감한 걸까요? 아니면 운이 좋은 걸까요? 만약 그 행위를 1000번 반복한다면 살아남을 확률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투자에서 단기 수익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발사되지 않은 실탄이 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결과가 좋았다는 것과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쁜 결정도 운이 따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좋은 결정도 불운이 겹치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결정을 포상하지 마라. 논리가 맞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오는 반복되지 않지만 잘못된 논리는 반드시 다시 화를 부른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된 인지 오류를 생존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접하게 됩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언론에 나오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유효하다는 착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전투기 어느 부위에 방탄 보강제를 덧댈지 연구했습니다. 임무에서 돌아온 전투기들을 분석하니 날개와 동체에 총탄 구멍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를 보강하자는 결론이 나올 뻔했죠. 그런데 통계학자 에이브러의 말드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비행기만 보고 있다. 치명상을 입고 추락한 비행기는 데이터에 없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생존 편향 사례입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베스트셀러 투자 서적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을 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10번 시도 중 9번 실패했어도 성공한 한 번의 이야기가 책과 강연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 성공담에 열광하기 전에 실패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을까?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역사는 이 교훈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닷컴 버블 시기, 인터넷 관련 기업의 주가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당시 닷컴이라는 단어만 4억 명에 들어가도 주가가 폭등했고 적자 기업도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에 참여한 많은 투자자들은 신경제의 흐름을 읽고 있다고 확신했고 실제로 수익도 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78% 폭락했고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의 예측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방향 자체는 맞았습니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는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문제는 타이밍과 가격이었습니다. 옳은 방향을 보고 있어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샀다면 결국 손실을 입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례는 1998년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입니다. 이 헤지펀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와 수학자들이 운영했습니다. 정교한 수학 모델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포착해 출범 후 거의 매년 40%에 달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1997년까지 이 펀드의 성공은 진짜 실력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가 터지자 LTCM의 모델이 상정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46억 달러의 자본이 사라졌고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급 구제에 나서지 않았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뻔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모델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지면 그 가정이 깨지는 순간 전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실력과 운을 구분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재현 가능성입니다. 단 한 번 좋은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꾸준히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낸다면 그것은 실력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특정 상승장에만 수익이 났고 하락장에서는 시장보다 더 크게 손실을 봤다면 그것은 실력보다 운이 작동한 증거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시장을 이겼다는 주장은 최소 10년 이상의 다양한 시장 환경 데이터를 가져야 의미가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낸 투자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처럼 수십 년에 걸쳐 시장을 꾸준히 이긴 투자자들의 성과는 순수한 운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스스로 강조합니다. 나의 성과에는 운이 큰 역할을 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또 하나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베팅하는 투자자가 성공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나친 두려움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평균적으로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은 최근 수익을 낸 경험이 있을 때 더욱 강해집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투자 역사상 가장 많은 손실을 만들어낸 심리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아는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약함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이 종목은 틀림없이 오른다는 확신이 아니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겸손함이 분산 투자, 손절 원칙, 포지션 조절 같은 리스크 관리의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너무 흔해서 진부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지키는 투자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분석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게 됩니다. 분산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내가 운이 나쁠 경우 한 번의 실수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안전마진입니다.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의 가치가 100으로 분석된다면 70이나 60에 살 수 있을 때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분석이 다소 틀리더라도 또는 운이 약간 나빠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무엇을 살지를 정하는 것만큼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한 종목의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집중하지 않는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은 사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무엇을 살지보다 더 결정적으로 내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장기간 좋은 성과를 낸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공격력이 아니라 방어력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마라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입니다. 살아남아야 복리가 작동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복리는 흔히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립니다. 연 10% 수익을 30년 유지하면 원금이 17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게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 손실을 보면 원금으로 돌아오기 위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큰 손실이 10년치 복리 효과를 날릴 수 있습니다. 방어적 투자는 복리의 마법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수익을 냈다면 그것이 실력인지 운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수익을 낸 해에 나는 시장 평균보다 잘했나요? 아니면 시장 전체가 함께 올랐나요? 하락장에서 나는 어떻게 했나요? 시장보다 덜 떨어졌나요? 아니면 더 크게 떨어졌나요? 이 두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첫째, 상승장에서의 수익은 실력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날아간 것을 내 날개의 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둘째, 대한 역사를 기억하세요. 결과가 좋았다고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셋째, 생존한 성공 사례만 보지 말고 같은 방법으로 실패한 나머지 사람들도 상상해보세요. 겸손, 분산, 안전마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 이 네 가지가 진짜 투자자의 언어입니다. 투자는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가장 확실하게 오랫동안 가난해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투자자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게임을 지속할 수 있느냐에 집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뇌가 왜 투자에서 그토록 자주 실수를 반복하는지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알면서도 틀린 결정을 내리는가?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